기름 봐라. 우와. 냄새 죽인다. 와 진짜 맛있다. 그치? 안녕하세요, 입지의 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이거를 먹을 수가 있어?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고등어 시메사바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 시메사바라는 게 고등어 초절임이잖아요. 고등어가 부패가 빠르니까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식초와 소금에 절여서 회로 먹을 수 있게끔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세균 번식도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완제품으로 많이 팔더라고요. 시대가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받아다가 썰어 먹기만 하면 되는 시메사바 맛이 어떨지 궁금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100% 국내산 고등어로 만든 시메사바. 시판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고등어 크기가 특대급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쇼핑몰에다가 시메사바라고 치면은 여러 업체들이 국산 고등어 초절임한 것도 올리고 노르웨이산 냉동 고등어로도 만든 것도 올리고, 보통 이제 가격은요 국산 고등어로 기준을 했을 때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더라고요. 이게 아마 200g에서 250g 사이인데, 보통 이 정도 크기면은 한 10,000원대 중후반에서 20,000원 정도에 파는 것 같고, 쿠폰도 쓰고 뭐 할인도 받고 어쩌고 하면은 한 10,000원대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소자나 중자는 이거보다 좀 저렴한데, 개인적으로 고등어, 방어, 참치는 클수록 지방의 맛이 깊습니다. 살도 두툼하니까 씹었을 때 입안에서의 만족감도 더 크죠. 그래서 몇천 원 더 들더라도 저는 그래도 한 중자 이상, 대자 정도는 돼야지 이 고등어 특유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것을 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좀 부담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노르웨이산 고등어로 만든 시메사바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그 같은 경우는 대략 국산 고등어의 한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지 가공 공장에서 필레 처리돼 가지고 포장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원물 자체 깡깡 얼은 걸로 국내에 와서, 국내 남해 일대 이제 고등어 가공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해동하고 포뜨고 다시 얼리거든요. 그걸 가지고 시메사바로 보통 많이 만듭니다. 보통 우리가 손술집, 뭐 이자카야, 뭐 일식집에 갔을 때 가성비라고 하는 그 식당에서 쓰는 시메사바는 대부분 다 냉동입니다. 그것도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주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기름기가 국산보다는 조금 더 많고 1년 12달 맛의 기복이 적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이 냉동 고등어, 특히 노르웨이산 이 냉동 고등어로 시메사바 만들 수 있기 없기 뭐 이 영상 한번 올렸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쇼츠로 만들어 올렸는데, 그때 댓글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냉동에 대한 편견이 심하더라고요. 아니, 회는, 특히나 고등어 회는 신선도가 생명인데 냉동으로 만들어?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어설픈 생물보다는 냉동이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주에서는 생물 생선으로 회 만드는 거, 초밥 만드는 거 금지시켰잖아요. 왜? 기생충 문제도 있고, 자연산 같은 경우는요, 여러 뭐 식중독균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일일이 할 수 없다면, 그럴 노하우가 없다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냉동으로 신선할 때 급냉시킨 걸 가지고 해동을 잘해서 그걸로 회도 썰고 초밥으로 내고 하는 게 안전하고 맛에서도 이득이다 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던 거죠. 선도가 떨어지는 것은 생물이 됐든 냉동이 됐든 위험하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급냉을 한 제품이라면 그걸로 시메사바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지금 시판되는 제품, 어디 선술집에서 파는 그런 시메사바 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여전히 고정관념을 떨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저는 또 이해는 돼요, 한편으로는. 근데 신선도와 냉동은 사실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선한 냉동이 있고 신선하지 않은 냉동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특히나 시메사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먹는 일반 회와는 또 다릅니다. 고등어 회, 일반적으로는 살아있는 활고등어를 써서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살에서 썰어내는 게 원칙입니다. 왜? 아시다시피 고등어는 부패가 빠른 생선이니까요. 그 어떤 생선보다도 식중독에 대한 위험도가 높습니다. 똑같이 상온에 보관을 해도 고등어에 있는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은 그걸 먹고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거든요. 자, 그런데 시메사바, 즉 고등어 초절임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애초에 이 고등어 초절임이 탄생된 배경에는 바닷가와 거리가 먼 내륙지방에서 먹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에요. 보통 소금에 절이고 식초에 한번 또 살짝 절여서 숙성을 하는 거죠. 이 비린내와 이 세균 번식의 적은 바로 수분입니다. 이 수분을 효과적으로 빼기 위한 방법이 소금에 절이는 거죠. 소금에 아예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 상태로 한 30분에서 1시간 두면은 고등어의 수분이 쫙
팍팍 나옵니다. 그 물이 비린내의 원흉이고요.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됩니다. 한 차례 이제 흐르는 물에 씻어내죠. 씻어낸 고등어, 배합된 식초물이죠. 여기다가 다시 한번 10분, 한 20분 살짝 담갔다가 살이 살짝 하얗게 익을 때쯤 다시 건져내가지고 그때부터는 물에 헹구지 않고 그 상태로 바로 닦아가지고 밀봉한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면은 그게 숙성 고등어 초절임 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다 완제품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집에서 이거를 해먹기가 이미 다 완성된 것이긴 해도 손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까마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서 이거를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는 조금 버릴까요? 고급 일식집 오마카세 내는 그 방식으로 그거와 근접한 수준으로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200g짜리 국산 초절임 고등어 회인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진짜 대가리까지 하고 꼬랑지까지 하면은 35에서 38cm 정도 되는, 무게로 따지면은 한 600g 정도 되는 그런 고등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초절임을 일식 용어로는 보통 시매를 한다고 합니다. 시매를 한, 초절임을 한 고등어임에도 불구하고 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결 무늬가 살아있죠. 애초에 원물 자체가 되게 신선했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어는요, 요 무늬가 흐릿할수록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미 시장에 도착해서 판매됐을 쯤엔 다 무늬가 흐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처리하고 냉동을 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좋은 걸 썼다고 또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힘줄 같은 겁니다. 섬유질, 질긴 섬유질인데 이건 이따가 도려낼 거고요. 고래충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고래충이 만약에 실수로 붙어있다 하면 이쯤에 붙어있을 겁니다. 이게 항문인데, 근데 아마 다 꼼꼼하게 제거가 됐을 거예요. 확실히 초를 했죠. 그러니까 살이 겉에는 하얗게 좀 익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가 이제 등이고요. 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이쪽이 배인데 요 가운데에 장가시가 있습니다. 장가시가, 와, 이것도 다 뺐어. 그러면 우리는요, 이 껍질만 벗겨다가 썰어 먹으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로는요, 껍질을 벗겨야 되거든요. 여기에 필름막 같은 껍질이 있습니다, 고등어도. 그래서 이 앞에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이게 길을 좀 트여주는 이 작업이 조금 까다롭거든요. 당기다가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쭉 완전 뱃살은 뺄게요. 따로 잘라서 제거를 합니다. 이건 따로 드시면 됩니다. 와, 이거 보세요. 맛있겠죠, 이것도. 등 쪽에 좀 불필요한 섬유질 있는 요 사이들이 좀 질기거든요. 끝에만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요거는 이제 손질 끝에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제거하는 거예요. 가운데 여기를 칼집을 이렇게 낼게요. 살짝 벌리려고요. 이건 초도 좀 많이 했나? 살이 좀 많이 익었네요. 그러니까 칼집을 안쪽으로 조금, 네, 벌어지죠, 이렇게. 이거는 봉초밥용으로 잠깐 이거 둘게요. 칼집을 내볼게요. 칼집을 내고, 수분은 생각해보니까 수분을 안 뺐더라고요. 이렇게 시소를, 순서가 살짝 엉망이긴 한데, 감귤류 있으면은, 그리고 고등어는 또 생강이랑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능하면 있는 게 좋아요. 이거를 생강 요만큼 해가지고요, 이렇게 올려도 상관없고요. 쪽파로 마무리. 쪽파는 듬뿍 들어도 돼요. 고등어니까 제가 또 이것도 샀어요. 생강초. 네, 이렇게 해서. 과연 시판되는 제품도 괜찮은지. 전반적인 스타일은 이 집은 초절임은 좀 빡시게 한 느낌이 좀 들어요. 전반적으로 살이 좀 많이 익었습니다. 요 단면과 전에 제가 만들었던 거, 제가 만든 건 좀 빨갛잖아요. 그래도 고등어 날회 느낌이 좀 나는데 얘는 겉이고 속이고 다 익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등어나 붉은살 생선회에 대한 항마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역시 비리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맛을 즐깁니다. 고등어회 좋아하시는 분들 어지간해서는 이 맛을 즐길 수가 있는데, 등푸른 생선에 대한 맛의 경험이 적거나 비린 맛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맛있는데 예상대로 초절임을 좀 빡시게 했습니다. 속까지 다 익어버려 갖고 여기 조금 아쉽네요. 신선한 고등어를 쓴
것 같은데 신선한 고등어였다면은 초를 살짝만 해도 되지 않았을까. 살짝 짜서 짜면 바로 먹어야 됩니다. 또 금방 또 익어버려요. 이 와사비 이렇게 해도 안 맵습니다. 워낙에 지방이 많으니까. 확실히 한 두 방울 떨어뜨리는 거 상큼하고 포인트를 딱 치고 들어오는 게 맛있다. 이자카야 선술집, 일반 뭐 고등어 초회를 파는 그런 집에서 파는 제품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먹을만하고 괜찮다. 같이 비교할 건 아니지만 하이엔드급 스시집 거와 비교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이런 건 또 이제 수량 먹는 게 좋은데 생맥주 시원하게 딱 그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저는 또 우리 저 카메라 감독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코어즈 제품인데 이거 선물 똑같이 줬는데 그거 어디 갔지? 헷갈렸어 저번에. 감독님 잘 마시겠습니다. 네, 삐지지 마세요. 이거 맛있네. 생강이 좀 많이 묻어있는 걸 먹어볼까요? 무순도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하죠. 역시나 이 초를 좀 많이 한 게 약간 이제 불호인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 빼고는 전반적으로 괜찮다. 고등어 특유의 그 비린 맛이 적응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처음 도전해 보신다. 생강 갈아가지고 올려서 쪽파랑 같이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고등어 봉초밥입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봉초밥은 옆에서 만드는 거 봤지 제가 직접 만드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성공하면은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이게 똥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초대리 그냥 마트에 파는 거 쓰세요. 공깃밥 한 공기당 적초 반잔, 식초가 4면은 소금 1, 설탕 안 넣습니다. 저는 특별히 솥밥을 했는데 뜨거울 때 조금 짭짤하고 강렬한데 오히려 이게 이제 기름기 많은 고등어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와사비를 바릅니다. 초생강을 쫙. 감귤류 있으면 집에 이건 제가 생각해 놓은 건데요. 썰었습니다. 깨를 또 빻아서 넣으니까 고소하더라고요. 완전히 가루가 되면 안 되고요. 이 정도만. 이거 집에서 못 따라하겠다. 재료가 이렇게 하면 너무 맛있을 것 같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씹혔을 때 이 향이 또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줄게요. 네, 오늘 제대로 된 봉초밥을 한번 만들어 주겠어요. 진짜. 자, 올리고요. 터지지 말아야 할 텐데.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아, 눌리는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다. 안 돼! 제가 생각보다 이게 똥소리거든요. 여기가 지금 대참사가 났네요. 네, 소치질 한번 할게요. 기름 봐라, 우와. 냄새 죽인다. 와 진짜 맛있다. 그치? 아니 입재치 형님 이 정도면 거의 뭐 고등어 구이 아닌가요? 하시는데 제가 여러 업장에 먹어보니까 거의 이제 시커매질 정도로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야지 색깔도 분명하게 나고 기름도 쫙 끓어오면서 확실하게 맛이 납니다. 그리고 지방이 많으니까 이게 사실 안 타요. 보기에는 이게 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탄 게 아닙니다. 일각과 뱃살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기름이 뚝뚝 떨어질 겁니다. 고등어 기름 떨어지죠? 쪽파, 페스토, 껍질, 생강까지. 너무 앙증 맞다. 터진 거 안 보이죠? 각도 잘 맞췄어요, 카메라 감독님. 초생강 이용해서 부치를 이렇게 착착 집어볼까요? 집어지나? 구우니까 일단 비린내가 확 줄어들면서
안에 시소는 좀 있어야겠는데요. 이것저것 재료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초생강이 있거나 아니면은 차조기, 이파리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생강이 이걸 씹히는 맛도 되게 좋고 시소잎의 그 특유의 향이 탁 치고 들어오면서 고등어의 그나마 그 느끼한 맛을 확 잡아서 누르는데 그 기름진 맛만 싹 올라오는 게 와 진짜 별미입니다. 별미. 근데 아까 이거 궁금해서 이거 하나 먹을게요. 토치로 구운 고등어 구이죠. 거의 뭐 이렇게 거의 아부리한 거 찍어갖고 아우 굉장히 막 느끼하네. 그래서 냉동 고등어가 중요한 게요 1년 12달 다 맛있지가 않잖아요. 고등어가 기름기가 많이 꼈을 때 잡아놓은 고등어를 급냉을 해놨다가 보통 냉동 고등어로 이제 유통이 되면 그걸 가지고 심해사바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국산 고등어는요. 노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냉동 고등어로 어떻게 심해사바를 만들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참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우리 다 그렇게 먹어왔고 지금 판매되는 게 다 그런 거니까요. 김을 이렇게 구워서 딱 올립니다. 마린못이다. 마린못. 와. 자꾸 지금 PD님이 지금 눈치 주는데 네, 이만 마치고 이렇게 집에서도 먹을 수 있다. 시판 제품으로 그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궁금했고 저도 처음 사 먹어봤는데 결과적으로 가격 대비 괜찮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투머치하게 해먹기에 집에서는 조금 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해 드실 분들만 해 드시고 그냥 단순하게 잘라다가 이렇게 해갖고 그냥 드시면 됩니다. 딱 반은 이렇게 먹고 반만 집에 토치 있으면은 지져가지고 드시면은 조금 더 풍성한 맛을 불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이 아무쪼록 많은 분들에게 영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이 정도는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심해사바는 좀 비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구웠기 때문에 구운 거 좋아합니다. 제가 셰프는 아니지만 오마카시처럼 이거 한번 드세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좋다. 나는 시소 향을 좋아해가지고. 감독님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저는